자, 계산 문제 11학습 14회입니다. 여기는 원가 방식과 그 다음에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 관련된 계산 문제가 왕왕 나올 수가 있는데, 원가 방식과 관련돼서는 나온다면은 정액법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률법은 그동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볍게 연습해 볼 겁니다. 지금 당장. 자, 어쨌거나 이 무슨 얘기냐면, 원가법은 요 지우개가 있는데 요게 5년 정도 딱 쓰다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쓰다 보면은 어떻다고요? 전부 다 버려야 된다고 쳐볼게요. 원래는 10,000원에 구입했는데 5년 정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쓰다 보면 버려야 된다. 근데 2년 정도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요? 1년에 2,000원씩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00원 정도 감액이 됐으니까 지금 시점에는 6,000원 정도 가치가 있지 않냐, 이렇게 계산하는 걸요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산했다가는 약간이 아니라 잘못된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실물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물자산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10,000원에서 어떻게 빼면 돼요? 4,000원만 빼면 안 되고,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자, 요즘에 다시 구입한다면 이게 한 15,000원 정도 한다고 쳐볼게요. 15,000원. 그런데 5년 정도 지나면은,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구입한다면 물가가 올랐겠죠? 그럼 다시 구입하는 가격이 15,000원이라면 요걸 기초로 해갖고 매년 3,000원씩 감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00원 정도 감액이 돼서 이때 9,0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가 상승을 반영하자는 얘기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게 어떤 지은 지 5년 된 건물이 있다고 쳐볼게요. 지은 지 1년, 2년, 3년, 4년, 5년 된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자, 5년 된 시점에서의 이 건물의 가격을 구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아예 들어갔을 때 처음에 1억이 들어갔답니다. 1억. 건축비가 1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만의 가치를 구한다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기 적정액씩 감액이 된다는 얘기도, 일정액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감가액을, 매년 감가액을 빼서 요 시점에서의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겠다. 이런 거를 적산법이라, 죄송합니다. 이걸 원가법이라 하는 겁니다. 원가법.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1억에서 감가액을 빼서 지금 시점의 가치를 구한다면 요즘에 시세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했다가는 한 7천만 원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8천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렇게 계산해 보자.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자, 이 실물자산은 물건 가격도 올라가는 거니까, 자, 요 5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1억이 아니라 얼마 정도요? 한 3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그럼 여기서 가치 감소를 이렇게 빼내는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요 3억을 뭐라고 하냐면 재조달 원가다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가액을 빼내는 것을 감가 수정한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원가법이라 하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1번에 경과년수가 10년 된 건물이 있답니다. 경과년수가 10년이 됐대요. 10년. 그리고 요거는 100평의 주택이 있는데 잔존 경제적 내용수는 40년이랍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10년을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10년 정도 경과했다. 그리고 나머지가 한 40년. 그러니까 총 내용수는 얼마라고요? 잔존 내용수가 40년이니까 총 내용수는 50년 정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때 얘는, 야, 평당 재조달 원가가 50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죠? 아예 얘는 재조달 원가가 주어져 있네요. 평당 500만 원이니까 100평이니까 5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가 얼마라고요? 500만 원이다. 자, 이때 정액법에 의한 적산가치는 얼마인가? 이때 잔존가치는, 이거 이제 철거하게 되면 하다못해 뭐가 생긴다고요? 자, 이 쇳덩어리 같은 거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고물상에 팔면 돈 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재조달 원가의 10%라는 얘기입니다. 얼마예요? 5천만 원. 요거는 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5천만 원은. 자, 그러면 이 정액법은, 자, 이게 그러니까 이 5억이 50년 지나면 5천만 원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억 5천만 원만큼을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똑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감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5억에서 5억이 얼마 빼요?
자, 5천만 원 빼죠? 요게 바로 감가액 아닙니까? 50년 지나면 요거를 50년 동안 감가액을 시켜야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900만 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매년 감가액이 됩니다. 근데 10년이 걸렸죠? 1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자, 10년 동안의 감가 누계액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감가 누계액은 10년 곱하기 매년 감가액이 얼마라고요? 900만 원이라고 했죠? 900만 원. 그러니까 이거 얼마에? 9천만 원이 되겠네요. 9천만 원. 자, 그러면 이 10년대 시점에서의 적산 가치는 적산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제조라원가 5억에서 얼마 빼줘야 돼요? 9천만 원 빼면 됩니다. 9천만 원 빼게 되면 얼마라고요? 자, 4억 1천만 원. 요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5억짜리가 50년 지나면 5천만 원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4억 9천만 원을 50년 동안 매기 똑같은 금액씩 감액이 된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4억 9천만 원 나누기 50에 좀 되죠. 그럼 얼마 나온다고요? 9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매년 900만 원씩 가치가 감소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900만 원씩 10년이 지났으니까 9천만 원이 가치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5억에서 9천만 원 빼니까 4억 1천만 원. 요게 바로 요 시점에서의 가치다. 이렇게 정하는 거를 우리는 그 적산법이라, 그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원가법.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잠깐요. 자, 이번에는 정률법이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나온다면 뭐 이걸 공식을 집어넣어서 풀 수도 있지만 그 논리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식으로 해도 뭐 별 무리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재조달 원가가 이렇게 해볼게요. 재조달 원가는 1억이랍니다. 1억 이렇게.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1천만 원이랍니다. 1천만 원. 이 건질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 요소는 10년이랍니다. 10년 이렇게. 이때 자, 정률 10%를 적용하여 감가 수정한 경우에 2000년도 말에 정률법에 의한 적산가치는 요 시점에 적산가치는 얼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이 정률법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감가액을 많이 해주고 시간이 갈수록 감가액을 줄여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거나 매기 감가액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1기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제조달 원가에다가 1억 있죠? 여기다가 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정률을 무조건 정률이 10%라고 했죠? 그러니까 첫 해는 감가액이 얼마라고요? 그 1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1천만 원. 그러면 2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1억에서 1천만 원 감액이 됐죠? 그 9천만 원 남아 있었네요. 9천만 원에 대해서 10% 해주면 돼요. 그러면 900만 원이죠? 그러면 3기 때는요, 1억에서 이만큼 감액이 되고 이만큼 감액이 됐죠. 그러니까 1,900만 원 감액이 됐으니까 자, 이 8,1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 10% 이렇게 해서 매기 전기 말 적산 가치에다가 매기 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2기 말 현재죠. 2기 말 현재 감가 누계액이 얼마라고요? 1,9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900만 원. 그러니까 2기 말 현재 감가 누계액이 얼마라고요? 1,900만 원. 이렇게. 자, 그러면 1억에서 1,900만 원 빼니까 이때의 적산 가치는요 8,1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8,1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뭐 굳이 뭐 공식 같은 거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요 문제는 뭐 나올 가능성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 연습하더라도 이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1억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는요 감가액을 뺀 나머지 있죠. 1억에서 이거 뺀 나머지 9천만 원에 대해서 10%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기준 시점 현재의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가법. 자, 이것도 이제 여기서는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요거는 아까는 제조라 원가가 주어져 있죠. 여기서는 제조라 원가까지 계산해라 계획입니다. 다 그래서 기준 시점은 2005년 10월 30일이다. 기준 시점이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는 2억이 들어갔는데 언제요? 2003년 10월 30일 날 준공됐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건물이네요. 1년, 2년 요 시점에서 자, 그래서 아예 건축비가 처음에 얼마 들어갔다고요? 2억이 들어갔답니다. 2억이 들어갔는데 요 시점에서 그리고 요거는 건축비는 매년 10%씩 상승했답니다. 기준 시점 현재 잔존 내용수는 48년이래요. 남아있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남아있는 연수는 48년이니까 이것도 총 내용수는 50년이 되겠네요. 50년.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 가치율은 1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아까는 제조라원가가 주어져 있죠. 제조라원가는 아까는 주어져 있는데 제조라원가가 뭐라고요?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같은 걸로 다시 지어본다면 얼마인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반영하라는 얘기죠. 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영할 수 있는 게 매년 건축비가 10% 상승했다는 얘기죠. 이걸로 계산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최저자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2억이 들어갔는데 매년 물가가 10% 상승했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여기다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곱해야 됩니다. 매년 10%씩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10% 0.1이죠? 이렇게 제곱해 줘야 돼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곱해야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자, 요거 계산하면은 2억 4,200만 원 날 겁니다. 2억 4,200만 원. 그러니까 요게 바로 물가 상승이 반영된 제조자원가다. 2억 4,200만 원. 자, 그리고 요거는 50년 지나면, 철거한다면, 건질게, 쇳덩어리 같은 거 건질 수 있다는 얘기죠. 10%. 그러니까, 2,420만원 건질 수가 있네요. 요거,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주어졌으면, 계산됐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겁니다. 매년 감가액을 계산해 볼게요. 매년 감가액은, 여기서 요거 뺀 게 다 감가가 되는 거죠. 50년 동안. 그래서 2억 4,200만 원에서 얼마 빼요? 2,420만 원 빼야 되겠네요. 요게 바로 50년 동안 감가되는 금액입니다. 50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자, 435만 6천 원입니다. 435만 6천 원.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면 2년 지났다고 했죠? 2년간 감가액 누계액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누계액은 매년 감가액이 435만 6천 원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2년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2년을 곱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8712000, 8712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의 감가 누계액이 8712000이라는 얘기죠. 8712000.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억 4,200만 원에서 871만 2천 원을 빼니까 요때의 적산 가치는 233288, 233288,000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상당히 이 원가법 중에서는 이제 제일 어려웠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5천만 원이고 상각 후 생공제 전 기대이율이 5%이며 부동산은 임대차함에 따라 임료에 포함되어야 될 감가상각비 등 필요재 경비가 연 70만 원일 경우에 이 부동산의 적산임료는, 요거는 그대로 이제 이 원가 방식에 의해서 임료를 책정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기초 가격에다가 주어집니다. 기초 가격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해줍니다. 기대 이율을 곱한 다음에 이 임대차함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제 경비들 있죠. 이렇게 더해 갖고서 임료를 책정하겠다는 것을 적산법이라는 겁니다. 적산법.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에서 쉽게 나오면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 시장 가치가 5천만 원이라고 했죠.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요거는 5천만 원이 되겠네요. 5천만 원에다가 기대 이율이 5%라고 주어져 있네요. 5%. 그 다음에 필요로 한 여러 가지 경비가 연 70만 원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은 아마 320만 원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자, 나오게 되면 요거 4번 같은 경우는 이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상당히 어렵게 계산한 것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볍게 넘기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정리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비교 방식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